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고 문상객들의 낮은 목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칠순이 넘은 금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어요. 남편 박철수는 일주일 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라고 했고 아들 부부도 그렇게 믿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 수진의 표정이요. 금분이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구석진 비상계단 쪽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이제 계획대로 됐어. 다음은 유원장만 정리하면 돼. 금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걱정 마. 금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은 몇 마디를 더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금분이 숨어 있는 쪽을 힐끔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대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금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부는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어색했죠. 금부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도 눈물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요즘 들어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어요. 금분이 물어봐도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며느리 수지는 늘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금분에게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어딘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금분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버지 유산 정리는 언제쯤 끝나?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주에 온대. 유원장 확인하고 나면 바로 진행될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금부는 뜨개질 바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작은 부동산 몇 개와 예금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유원장이라니. 남편은 유원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과 오래된 사진들. 그 속에서 금부는 남편이 자주 쓰던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상하다. 자꾸 돈 얘기를 한다. 날짜는 남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금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뭔가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직후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부는 서둘러 수첩을 옷 속에 감추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수진은 금분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금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에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분만이 그걸 느끼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부는 남편의 수첩을 몰래 방에 숨겨두고 밤마다 그 글귀를 들여다봤어요. 수진이가 이상하다. 남편의 마지막 기록.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분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천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철수 씨 유언장 건으로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금분.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금분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글씨를 쓸 때 항상 만년필을 썼는데 봉투 겉면의 글씨는 볼펜으로 쓴 것처럼 보였거든요. 고인께서 작년 11월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금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배우자 김금분은 실버타운 입소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에게 넘긴다. 금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버타운?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인데.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게 맞습니까? 금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인의 서명과 도장이 모두 확인됩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금분은 유언장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도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특히 금분이라는 이름을 쓸 때 남편은 항상 금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그었는데 이 유언장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니에요. 금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도장도 찍혀 있고 공증까지 받았는데요. 도장은 누구든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씨는 우리 남편 글씨가 아니에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를까요? 금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라잖아요. 아니야. 이건 누가 조작한 거야. 금분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된 유언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수첩에 적힌 글, 그리고 장례식 날 수진의 통화. 이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분은 자기 방에 들어가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수첩 뒷장을 넘기다가 작은 메모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11월 23일 수진이 내 도장을 찾더라. 왜? 11월 23일. 유언장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금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유언장은 조작된 것이고 그걸 만든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을 누가 믿어줄까요? 금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일들을 암시하는 것처럼. 복도에서 수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분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금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금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수진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분은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갑, 화장품, 그리고 태블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 사진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금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험 청구 서류였어요. 피보험자는 박철수, 수익자는 박민수. 금액은 2억 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 날짜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 전날이었던 거예요. 금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넘기자 문자 대화 캡처 화면이 나왔어요. 수진과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계단에 물 뿌려놨어. 저녁 8시쯤 내려올 거야. 확실해?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 어두워서 못 볼 거야. 미끄러지면 끝이야. 금분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금부는 재빨리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금부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태블릿 속 사진을 어떻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불법으로 본 거라 오히려 금분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저녁 식사 후 금분을 거실로 불렀어요. 엄마, 우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곳? 실버타운이요. 아버지 유언장에도 적혀 있잖아요.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대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였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지 못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죠. 난 안 가. 금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도 일 때문에 바쁘고. 난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 안 가. 어머니, 아버님께서 원하신 일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금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유언장은 가짜야. 뭐라고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누가 조작한 거야? 남편 글씨가 아니라고.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금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잖아. 금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정리할 때도 됐잖아요. 금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걸까요? 그날 밤 금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며느리 편에 섰고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분이 일어나 보니 거실에 큰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입소 날짜 잡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이미 계약금 다 냈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아버님 유산으로. 금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금분의 동의 같은 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금부는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차에 짐을 싣는 동안 금부는 남편의 수첩을 속옷 속에 깊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실버타운에 가더라도 방법을 찾을 거라고. 차는 천천히 집을 떠났습니다. 금부는 뒤를 돌아봤어요. 50년을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분의 마음속엔 분노와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실버타운은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창문도 크고 밝았어요. 하지만 금분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3층 302호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이 딸린 공간. 이제 이곳이 금분의 전부였어요. 짐을 풀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집에서 쫓겨나 이런 곳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금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은 없었지만 높은 담벼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전엔 간단한 체조, 오후엔 TV 시청.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외출은 가족 동의서가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금부는 관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밖에 좀 나가고 싶은데요. 병원도 가야 하고. 외출하시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분께 연락해서 동의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냥 혼자는 못 나가나요? 규정이 그래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요. 금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동의서를 써줄 리 없었어요. 사실상 감금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정기 검진을 하러 왔어요. 이름은 은지였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금분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면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여기 적응은 되셨어요? 글쎄요. 여기 갇혀 있으니까. 금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갇혀 있다니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건 규정이긴 한데 가족분이 허락 안 해주세요?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금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지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말을 아꼈어요. 검진을 마치고 은지가 짐을 챙기다가 실수로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뭔가가 보였어요. 금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그중 하나의 썸네일에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금분은 숨을 멈췄어요. 은지가 서둘러 태블릿을 집어들었지만 금분은 이미 봤습니다. 저기 그 영상. 금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개인 파일이에요. 은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영상에 우리 며느리가 있던데요. 수진이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금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은지는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제가 이 실버타운에서 일한 지 1년 됐는데요. 보통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견학 오시고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달랐다니? 며느님 혼자 오셔서 계약하고 서류도 다 혼자 처리하셨어요. 어머니 동의서도 며느님이 대신 써오셨고요. 금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수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요. 은지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진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 날짜가 표시돼 있었어요. 12월 14일. 금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철수가 사망한 날은 12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 수진은 보험금 수령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죽기 전날이에요. 금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망 전날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죠? 은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계획된 것이었고 수지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해뒀던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떻게 찍은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은행에서 일해요. 우연히 며느님을 봤는데 날짜가 이상해서 CCTV 영상을 복사해뒀대요. 금부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은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USB에 담아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며느님이 알면. 알아요. 감사합니다. 금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나가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금부는 다시 관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했지만 모두 부재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이 안 되네요.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금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일부러 피하는 거였습니다. 금분을 실버타운에 가둬놓고 이젠 연락도 끊어버린 거죠. 그날 밤 금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자유까지 잃었어요. 손에는 은지가 준 USB가 쥐어져 있었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 직원이었어요. 금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직원이 각 방을 확인하며 지나갔어요.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것처럼. 금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 수진이 있을 거고 남편의 재산을 손에 넣고 웃고 있을 거예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금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냥 이대로 갇혀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부는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은 층에 사는 영수 할아버지가 금분에게 물었습니다. 금분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금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나갈 방법 없을까요? 나간다고요? 가족동의 없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영수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뒤쪽 비상구가 낡아서 잠금이 제대로 안 돼요. 거기로 나갈 순 있는데 들키면 큰일 나요. 금분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 있어요? 1층 세탁실 옆이에요. 하지만 금분 씨,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금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금부는 USB를 옷 속 깊이 감추고 남편의 수첩도 챙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금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세탁실이 보였어요. 그 옆에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금부는 손잡이를 돌렸어요. 삐걱 소리가 났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금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유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금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경찰서. 그곳에 가서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남편의 죽음, 조작된 유언장, 그리고 수진의 계획을.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분이 도망친 걸 알았나 봐요. 금분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금분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분은 가로등 아래를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한산했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분은 놀라 뒤돌아봤어요. 택시였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서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 밤에 경찰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금부는 창밖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 함께 걷던 길,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모든 게 눈앞에 선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금부는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당직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살인 사건이요.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금분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금분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수진의 수상한 행동, 조작된 유언장, 그리고 사망 전날 보험금을 청구한 영상까지. 경찰은 금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며느님이 남편분을 살해했다는 거죠? 네. 증거도 있어요. 금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이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수진이 은행에서 보험금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남편이 죽기 하루 전이에요. 어떻게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경찰은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하단의 날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살인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공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고 CCTV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금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경찰은 금분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담당 형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아침에 다시 오시면 정식으로 조사 시작할 수 있어요. 금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어요.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출근하는 형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금부는 당직 경찰의 안내로 형사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금분을 맞아줬어요. 저는 강민우 형사입니다. 말씀 들었어요. 앉으세요.
금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강 형사는 진지하게 듣고 질문도 여러 개 했어요. 할머니, 당시 사고 현장이 어디였죠? 집 안계단이었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당시 집에 CCTV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강 형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CCTV가 없으면 증거 확보가 어렵긴 한데 일단 현장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검 기록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강 형사는 금분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금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뒤에서 강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강민호 형사입니다. 박철수 씨 사망 건으로 재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재조사요?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 형사는 현장인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분과 수진도 따라갔어요. 형사는 계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고 사진도 찍고 계단 모서리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 계단에 물이 있었다고 했죠? 네. 그날 비가 와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수진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창문은 계단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계단까지 물이 왔을까요? 강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당일 기상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날은 비도 안 왔고 바람도 약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부검 기록을 다시 봤는데 고인의 머리 뒤쪽에 타박상이 있더군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곤 각도가 이상해요. 금부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수진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실수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강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USB 속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은행에서 보험금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남편분이 사망하기 하루 전입니다. 어떻게 미리 보험금을 청구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씀하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금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빚이 너무 많았어요.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잘릴 위기였고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유언장만 만들려고 했어요. 시아버님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공증도 받고요. 그럼 남편의 죽음은요? 금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알아차리셨어요. 유 원장이 가짜라는 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금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진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 수진이가 이상하다고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계단에 물을 뿌려놨어요. 조금 다치면 경찰 신고를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었습니다. 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금부는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며느리의 욕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강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살인 및 유언장 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 금분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수진은 울면서 되풀이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금분과 민수만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금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금분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알았든 모르든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금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금분은 남편의 영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금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진실을 밝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구속됐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금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 전날 밤 금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강 형사가 동행해줬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 법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금부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제발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뭐라고? 수진이가 잘못했지만 지우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금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넌 내 아버지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하냐? 엄마,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 그걸 그냥 덮으라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부는 고개를 돌리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금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금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 수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네.
남편은 수첩에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적어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도장을 찾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유 원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예요. 남편은 그런 유 원장을 쓴 적이 없어요. 글씨체도 다르고 내용도 남편이 할 말이 아니에요.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USB 속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됐어요. 수진이 보험금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그 아래 찍힌 날짜.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의 정황은 충분합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인을 불렀어요. 강민호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현장 재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사고 당일 기상청 기록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됩니다. 또한 계단에 물기는 인위적으로 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고의로 물을 뿌렸다는 건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도 자백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금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겁을 주려다 일어난 불행한 사고입니다. 사고라고요?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원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미리 청구하고 계단에 물을 뿌린 게 사고입니까? 이건 명백히 계획적 범행입니다. 판사가 수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금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금분은 무표정하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민수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습니까? 금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 다치게 하려고. 거짓말 마세요. 금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보험금을 미리 청구했어요. 남편이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금분이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허락했고 금분은 수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당신 말대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민수 빚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금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당신 시아버지를 죽여도 되나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남편을 잃었고 나는 아들을 잃었어요. 금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범죄자의 남편이 됐어요. 지우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해요. 모두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금부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잃어야 해요. 내가 빼앗아간 것들을.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 진행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금부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부는 아들 옆을 지나쳤어요.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금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넌 내 아내를 선택했어. 그날 거실에서 넌 내 말보다 수진의 말을 믿었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분이 다시 말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넌 내 가족을 챙기고 난 내 남편을 지킬 테니까. 금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금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나요. 금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금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계단에 물을 뿌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문서 위조죄, 보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금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남편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금분의 마음속엔 여전히 많은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허무함. 금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좀 쉬실 수 있겠네요. 금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금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아들을 낳았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금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금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금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 그게 금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금부는 남편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여보 왔어요. 금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잔디는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진이는 감옥에 있어요. 15년형을 받았어요. 처음엔 억울해했지만 이젠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금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수는 가끔 연락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려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요. 어린이집에서 상도 받았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더라고요. 당신 닮았나 봐요. 금부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분이 돌아보니 강 형사가 서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형사님, 어떻게? 오늘이 고인 제사라고 들었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 형사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금부는 고마운 마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두 사람은 잠시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남편 생각하면서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진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밤이 너무 길더라고요. 금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일어났어? 하고 말도 걸어요. 강 형사는 금분을 바라봤어요. 금분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해요. 남편도 잃고 며느리는 감옥 가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금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십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금부는 일어나 무덤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서 가져올게요. 금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 형사가 물었어요.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아니에요. 걸어갈래요. 날씨도 좋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금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아무 말 없이 걸었던 길. 금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금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금부는 괜찮았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상을 차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오늘은 당신 제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차렸어요. 금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금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아버지 제사인데 못 가서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넌 이제 지우 잘 키워라. 그 애한텐 죄가 없잖니. 엄마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지우 잘 챙기고. 그 앤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데리고 갈게요. 다음 주말에.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밤이었어요. 별이 많고 바람이 시원하고 마음이 두근거렸던 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저 별들처럼 영원히 함께하자고. 여보, 우리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근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근분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근분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니까. 진실을 밝혔으니까. 이제 당신은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근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까지 지우 좀 봐주고 민수도 지켜봐줘야 해요. 그러고 나서 갈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근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소. 고마웠소. 근분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한 달 후, 근분은 실버타운에서 탈출할 때 만났던 영수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분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어요. 실버타운도 나왔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지만 진실만은 변하지 않아. 그걸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야.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영수 할아버지도 만나고 날씨도 좋았고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노을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금빛이었어요. 마치 축복처럼. 근분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사랑, 그리고 진실을 향한 싸움. 모든 게 끝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보,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근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잃는 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을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요? 근분 할머니는 나이도 힘도 돈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정의를 이뤘어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이 묻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